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귀까지 했잖아, 그치? 그래서 요 귀의 구조에 대한 것들 잘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귀는 청각하고 평형 감각 두 가지, 알지? 그래서 위치 감각은 전정기관, 그 다음에 회전 감각은 방구리관. 근데 위치 감각이나 정전기관, 이 방구리관이나 정전기관 안에는 자, 림프액이라는 액체가 있어가지고 이 액체의 회전에 의해서 우리가 감각세포, 이제 그걸 선모라고 하죠, 선모. 그래서 그 감각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회전이나 기울기의 변화를 느낀다. 그리고 참고로 요 우리 몸의 평형을 조절하는 중추 신경계가 뭐가 있냐면 손해야, 손해. 그래서 우리 몸의 평형을 담당하는 것은 손해에서 작용한다. 뒤에 연결돼서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후각하고 미각을 같이 갈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후각하고 미각. 자, 일단, 자, 우리가 후각부터 먼저 확인하자, 후각. 자, 후각은 냄새거든. 그래서 이 후각을 일으키는 자극원은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야. 자, 기체 상태. 그래서, 이제 찌개가 있어. 찌개에 냄새를 맡으려고 코에다가 찌개 국물을 쏟아 넣진 않잖아. 붓진 않잖아. 그치? 어디 다치고, 화상 있지? 그래서 기체상, 우리가 냄새 맡으면 요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실험할 때도 어떤 약품이 있는데 뭐가 얘가 이제, 냄새가 어떨지 할 때 막 이 콧구멍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해서 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 기체 상태 화학물질이 바로 자극원이고, 이 자극을 받는 후각 세포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코가 되겠죠. 감각기관은 코야. 감각기관 코. 그러면 이 후각 코를 보면은 이 안쪽에 보면은 후각 상피라고 있다. 상피. 그래서 상피하고 또는 얘를 이제 후각 상피 조직. 그래서 이 조직이란 거는 세포들로 모여 있는. 그래서 이 조직은 세포들의 집합이야. 후각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이런 것이 후각 내에서의 이제 상피 조직이라고 얘기하죠. 후각 상피. 자, 요 표면은 점액으로 덮여 있다. 점액. 자, 점액을 체크하고, 왜냐면 이 점액에 의해서 우리 이제 코를 통해서 이제 뭐 냄새로 하지만 우리가 숨을 쉬잖아. 그럼 코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이제 폐로 들어갈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이물질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안 좋은 거,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요 점액을 통해서 1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딱딱딱 달라붙어요. 고체물질이. 알지?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우리 코 안에는 이제 이런 이제 털 같은 것들 있잖아. 자, 그래서 점액하고 코에 있는 콧돌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의 피부 같은 경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자, 일단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이 주가 돼. 우리 몸의 형체를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피부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외부의 이제 어떤 밖에 공기하고 접촉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그 기능이 뭐냐? 보호 기능이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후각상피, 당연히 여기는 후각을 느끼게 하는, 그치? 고시긴 하겠지만 일단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점액으로 덮여 있어야 돼. 그 안에 후각세포가 모여서 이루고 있는 세포층. 자, 이 세포층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다? 조직이라고 부른다. 그치? 그래서 요 세포들의 집합.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 조직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후각세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체 상태 화학물질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 후각상피에서 이제 기체 상태 화학물질이 싹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 이 후각세포를 자극하면서 후각세포 그 자극을 받아들여. 그럼 이제 항상 그 감각세포가 있으면 무조건 순서는 이렇게 돼. 어떤 자극이 감각세포한테 가게 되면, 이 감각세포들은 무조건 어디로 가냐면, 감각신경으로 전달이 되고 이것이 우리 뇌로 가서 그것을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시각이든 청각이든 뭐 평형 감각이든 후각이든 미각이든 촉각이든 피부 감각 뭐 통각이든 뭐든 간에 무조건 그 자극원이 감각세포에 작용해서 감각신경을 통해 어디로 간다? 뇌로 간다.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요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후각세포가 있고요. 자, 여기 점액질로 되어 있고, 그치? 그러면 이제 이 후각세포는 바로 누구랑 연결돼 있다? 후각신경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이 후각신경이 요렇게 돼 있지. 그래서 나중에 요 모양을 보면은 우리가 요 모양을 뉴런이라고 그래요. 뉴런, 감각뉴런. 그래서 감각뉴런에서 자, 어떻게 돼? 요 가지돌기 부분. 가지돌기 부분이라고 하는데, 자, 요렇게 되어 있어. 요렇게 되어 있어서, 요런 식으로.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야, 이거. 그래서 우리 이제 신경계에서 이제 배울 내용이야. 자, 어쨌든 간 이렇게 해서 이제 후각신경이 연결돼서, 자, 이것이 뇌로 전달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기체 상태 화학물질이 요렇게 후각세포를 자극하겠지. 그러면 요 자극이 어떻게 돼? 요렇게 해서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뇌로 간다. 이제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이것이 이제 후각인데, 후각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 수업할 때 역치라는 거 내가 얘기해 줬지. 역치는 그 자극을 느끼기에 필요한 자극의 색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뇌에서 판단했을 때, 아프네?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판단할 때, 자, 보이네? 그렇죠? 어느 정도 일정 빛이 있어야지 우리가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냄새를 맡으려면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만큼 어떤 그 기체의 양들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떤 그 자극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역치라고 그래. 근데 이 후각세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 얘가 피로감각이라고 해요. 피로감각. 자, 후각세포에서 느끼는 후각의 가장 큰 특징은, 자, 피로감각이다. 피로감각. 이건 뭘까? 일정 세기 이상의, 자,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 이 일정 세기 이상이라는 건 역치 이상이 되겠지. 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게 되면, 자, 우리는 그것을 그거에서 감각을 느끼는데, 이제 냄새를 맡게 되는데, 자, 이것이 지속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감각을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 코는 그 감각, 냄새를 못 느낀다. 그 냄새를 느끼려면 어떻게 되니? 더 센 자극이 가해져야겠지. 그래서 감각을 못 느낀다는 얘기는 뭐냐면 역치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역치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역치에서 냄새를 맡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10에서는 냄새를 못 맡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냄새를 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10이라는 것으로 더 세기를 올려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피로 감각이라고 얘기를 할까. 그래서 후각은 가장 대표적인 피로 감각이다. 보통 이제 이런 거잖아. 아침에 나와서 이제 몸에 향수 쫙쫙 뿌렸어. 그 처음에 이제 뿌릴 때 향내에서 확 나잖아. 근데 나는 이제 막 다니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그 향수를 못 느낀다는 거야. 다른 사람은 내 옆에 있으면 내 옆에 누가 오면 그 향수 냄새를 맡겠지만 나는 그 냄새를 못 맡아. 왜?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다 보니까 내 후각은 피로해지는 거야. 피로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냄새 못 맡아서 그래서 오후나 저녁 때쯤에 뭐야 이거 향수빨 다 날아갔나? 그래서 다시 뿌려. 그러면 또 어떤 일정 세기 이상의 자극이 가해진 그때 향수 냄새 맡게 되는 거야.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요 후각의 가장 큰 특징. 그래서 후각에서 요거 꼭 기억하자. 자, 후각은 피로 감각이다. 그래서 일정 세기 이상의 자극을 받다 보면은 그 자극이 지속되면 그 자극에 대한 감각을 못 느낀다. 그럼 못 느끼면 어떻게 될 거야? 자, 이걸 느끼기 위해서는 더 큰 자극을 가해줘야. 그래서 더 큰 자극을 가해줘야지만이 자, 우리는 그 후각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후각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피로 감각이다. 피로 감각. 이렇게 아무데나 버리지 마. 버리면 나한테 버려. 나한테 버려. 내가 다 받아줄게.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후각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됐지? 주어 되지? 자, 이제 미각으로 갑시다. 이제 맛을 느낄 거야, 맛. 자, 미각. 그래서 자, 이 후각은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라면은 이 미각은 자, 액체,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가 그 침에 녹아서 수용액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바로 자극원이야.
그래서 맛의 미각은 맛이잖아, 맛. 그러면은 이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바로, 맞지? 이게 자극원이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침에 녹아서, 자, 침과 같은 수용액이 됐을 때 우리가 맛을 느껴. 그래서 약을 먹을 때 쓴 약 있잖아. 혓바닥에 딱 대면 안쪽에 딱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없다가 갑자기 얘가 어떻게 침에 녹아서 조금 녹아들겠지. 그럼 그때 이제 쓴맛이 확 나온단 말이야. 바로 이런 식으로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된다. 그래서 우리 혀에는 자, 돌기 막 이제 돌기가 있어. 그 돌기를 우리가 이제 유두라고 그래, 유두. 그래서 혀 표면에 있는 작은 돌기를 유두라고 하고, 자, 이 유두, 돌기 옆에는 맛봉우리, 요거 체크 좀 해. 요 단어 좀 잘 나오니까. 자, 요 맛봉우리라는 맛세포가 모여 있는 거야. 맛세포. 자, 예전에 미각세포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맛세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거는 미각을 느끼는 미각세포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맛봉우리가 이 돌기 양쪽 면에, 옆면에 분포가 돼 있다. 알지? 그래서 요 미각세포, 맛세포가 모여 있어서 맛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요 우리 혓바닥에 있는 돌기에 딱 오게 되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맛봉우리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우리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맛을 느낀다. 자극을 받았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자, 이게 맛세포, 즉 미각세포가 있으면은 신경과 무조건 연결되어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여기를 다시 확대시켜 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맛봉우리야. 그다? 그치?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맛세포들이 모여 있어. 맛세포들이 모인가? 그러니까 맛봉우리 안에는 맛세포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한 개의 맛봉우리에는 여러 개의 맛세포들이 모여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맛봉우리가 유두에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붙어 있는데 그 안에 자, 맛봉우리 안에는 여러 개의 맛세포들이 모여 있다. 여러 개의 맛세포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맛세포가 있으면 이제 자극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자극을 세포가 받았어. 그럼 이제 이 세포가 받으면 어떻게 돼? 자, 항상 그 세포가 있으면 얘는 신경과 연결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 신경 다발이 이제 맛봉우리에서 빠져나올 거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미각신경이라고 얘기한다. 미각신경. 그래서 맛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미각을 느끼는 과정이거든. 그치? 자, 이 미각할 때,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자, 여기까지 됐지? 그림 보고 잘 판단하고 이 그림 문제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이 딱 나왔을 때 당하지 마. 자, 이게 후각 상피세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맛봉우리 그림, 또 유두 그림이 나오기거나, 아니 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럼 우리는 이 두 개의 그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설마 이 그림 그려라 문제는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보고 구분하면 돼. 그 구분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러면 각 지점에서 이제 각각의 특징들을 정확하게, 집어주면 된다. 바로 이제 요건데, 자, 요 두 개를, 자, 보면, 자, 우리의 미각은, 맛이잖아.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맛이라는 것이 있다. 기본 맛. 자, 이 부분이 요 근래 이게 좀 바뀌었어. 내가 예전 초창기에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끝에는 뭐 짠맛, 단맛, 쓴맛 해가지고 이게 혀마다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맛이 우리가 기본 맛은 5개가 있어요. 나 때는 4가지 폈어.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감칠맛이라는 게 쑥 들어가 버렸네. 그래서 기본 맛은 5개가 있다. 그래서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자, 감칠맛. 말 그대로 달달하는 거고, 짜다는 거고, 시다는 거고, 쓰다는 거야. 자, 감칠맛은 어떤 맛일까요? 자, 아는 맛이야. 다시마, 미원, 우리 MSG, 스프. 예, 그 맛이 감칠맛이야. 그래서 예전에 이 감칠맛이 없었어요. 빠졌거든. 그래서 기본 맛하게 요 4가지 얘기했다가, 자, 이 감칠맛을 포함시켰어. 그래서 감칠맛 하게 되면은, 글루탐산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 글루탐산은 아미노산이거든. 이 글루탐산에다가 나트륨을 연결시킨 글루탐산 나트륨이야. 그게 바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MSG 있지. MSG. 바로 그것이 이제 그래서 자, MSG에서 M은 모노, S가 소디움, 나트륨이라는 뜻이에요. G가 글루탐산. 그래서 모노소디움 글루탐산 해서 감칠맛. 자, 감칠맛은 우리 스프라든가 미원, 다시마. 그치? 바로 이런 것의 맛을 우리가 감칠맛. 그래서 얘를 포함해서 기본 맛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요 이제 미각하고 피부 감각, 피부 감각도 여러 개가 있었잖아. 그치? 통각, 앞각, 순서대로 이렇게 뭐 통각, 앞각, 촉각, 냉각, 온각. 왜냐면 이것이 분포수도 되니까 이 분포수 요 순서를 외워. 그리고 요 통각의 통각점, 그 다음에 앞각점, 앞점, 촉점, 냉점, 온점의 지점은 다 틀렸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단맛을 느끼는 지점이 있었고 막 짠맛을 느끼는 지점이 있었고 막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우리 혀 전체에서는요 단맛, 찐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을 모두 느낄 수 있대요. 혀 전체에서. 바로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요 기본 맛인데, 자, 기본 맛 말고, 자, 얘보다 조금 더 우리가 복합적인 맛이라는 것이 있어. 자, 이거 복합적인 맛 또는 이거 기본적인 거잖아. 그래서 딱 5개밖에 없어. 근데 우리 이제 다양한 맛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맛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 단맛이 설탕의 단맛이 있고, 그치? 그 다음에 포도당의 단맛이라는 것이 있어. 포도당의 단맛. 우리 밥을 오랫동안 씹으면 단맛 나잖아. 근데 그게 설탕의 단맛과 좀 다르잖아. 그치?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과일에, 자, 과일들의 단맛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과일도 단맛이 과일마다 단맛의 느낌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복합적인 다양한 이 맛은 기본 맛만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닌 말이에요. 기본 맛에다가, 즉 기본 우리 미각에다가 자, 뭐가 관여하냐면은 후각이 같이 관여한다. 그래서 이 미각과 후각의 복합 작용으로 미각과 후각의 복합 작용으로 자, 여러 다양한 단맛을 우리가 느끼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짠맛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다음에 신맛이란가 이런 것도 과일마다 음식마다 신맛의 크기가 좀 그 신맛의 느낌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맛의 차이점. 그래서 다양하고 좀 복합적인 맛 이런 것들은 단순히 미각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후각에 의해서 같이 여기가 작용해야 우리가 요 다양한 맛들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요런 것이 그래서 요 미각하고 후각을 같이 묶어서 많이 나온 게 요네이야.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실험이 뭐냐면 자, 이런 거지. 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과가 있고 자, 사과가 있고 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과, 배, 그럼 딸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냥 먹으면 이 사과의 단맛과 배의 단맛과 딸기의 단맛은 차이가 나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과 맛, 배 맛, 딸기 맛은 다르단 말이야. 우리가 먹으면 구분할 수 있지. 이거 먹고 나서 그냥 눈 가린 상태 먹으면 얘는 딸기네. 알 수가 있단 말이야. 맛을 통해서. 그런데 코를 막고 이걸 먹으면 코를 막고 먹으면 일단 코를 막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후각을 차단시키는 거야. 그래서 후각을 차단시키게 되면 단맛은 느끼겠지. 왜? 단맛은 기본 맛이니까. 기본 맛이니까 우리가 혀에서 미각에서만 느끼는 기본 맛인 단맛은 느끼겠지만 이것이 사과의 단맛이다. 배의 단맛이다. 딸기의 단맛이다고는 코를 막은 상태에서 우리는 그 판단을 못한다는 거야. 왜? 후각의 작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맛을 못 느낀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한때 그러잖아. 우리 코로나 한참 막 할 때, 그 코로나 걸렸을 때 맛을 못 느낀대. 너 코로나 걸려봤어? 그랬었어? 나는 코로나를 뭐 키트나 이런 거 안 해봐가지고, 검사 안 해봐가지고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한 2번 정도?
막 그런 거야. 갑자기 막 이제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한이 막 오는 거야. 막 추워. 막 이제 막 몸살 기운이 확 갑자기 몰려와. 그래 진짜 추워가지고 막 덜덜덜덜 추워서 막. 근데 또 체온적 열은 없어. 막 그러다가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뭐 타이레놀 2알 먹고 이불 뒤집어 쓰고 땀 뻘뻘 흘리면서 하룻밤 막 끙끙대다가 그 다음에 멀쩡해. 근데 웃긴 거는 한 번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번 그랬었는데 한 작년인가 그랬었는데 맛이 안 느껴지는 거야. 그 냄새도 잘 못 맡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코로나가 걸렸나? 코로나가 잠깐 왔다 갔나? 그런데 그래서 보통 코로나 걸리면 맛을 못 느끼고 냄새를 못 느낀다라고 막 그 후유증이 있잖아, 그치? 바로 이제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얼마 전에 뉴스 나왔더라. 우리 그 백신 너희 맞았니? 몇 차까지 맞았어? 2차? 난 3차까지 맞았는데 백신 중에 뭐지? A로 들어가는 백신 하나 있었을 텐데. 그거 있잖아. 백신 부작용이 그 백신 회사 만든 회사에서 그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백신 생산을 중단했대. 백신 부작용. 어쨌든 그렇대. 오늘 뉴스 나왔더라고. 나는 안 맞았어. 거의 안 맞았어. 난 그거 딴 거 맞았는데. 자, 어쨌든 자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기본 맛이라는 거, 기본적인 맛은 요거고, 이거 말고 복합한 다양한 맛은 미각과 후각의 종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느낀다. 그래서 후각이 없다면, 후각을 차단하게 되면 우리는 기본 맛만 느낀다. 그 똑같은 단맛이라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단맛인지를 구별을 못한다. 후각이 없으면. 그래서 요거는 실험으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근데 우리가 맛에서 한 가지 알아둘 게, 자, 매운맛과 떫은 맛이 있어. 자, 떨다는 맛은 어떤 맛이야? 요즘은 떫은 맛을 많이 못 느낄 거야. 자, 우리 그 감 있지, 감? 감 같은 경우 단감이란 건 이제 단맛을 내는 감이고, 그 다음에 약간 떫은 감, 땡감이라고 해, 땡감. 그래서 이 떫은 맛이 나면은 혓바닥이 뭔가 막 그 거친 느낌이 막 들어. 그게 이제 떫은 맛이야. 그래서 텁텁하고 막 되게 기분 나쁜 맛이 있어. 그게 이제 떫은 맛이야. 근데 매운맛과 떫은 맛은 꼭 기억해. 맛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얘는 미각이 아닙니다. 피부 감각이에요. 피부 감각. 그래서 매운맛은 통증이야. 알지? 매운맛은 통증이고, 그 다음에 떫은 맛은 압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매운 음식 먹고 막 하면은, 자, 왜 스트레스 받을 때 왜 매운 음식을 먹냐? 자,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이 통증이 우리 혀를 통해서 이제 통증이 가해지는 거거든. 그러면 통증이 이제 뇌로 전달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뇌로 전달되면 뇌에서는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호르몬을 생성시켜요. 그럼 도파민은 우리 몸을 이제 좀 편안하게 흥분시키는 물질. 그래서 스트레스를 다운시키고 약간 다운된 기분을 업해주는, 좀 그러니까 즐겁게 만드는. 자,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래서 매운 음식 먹었을 때 스트레스가 풀린다. 막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매운맛과 떫은 맛은 미각이 아니라 뭐야? 피부 감각이다. 특히 매운맛은 통각, 떫은 맛은 압각.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감칠맛 아까 얘기했지만 글루탐산이라고 했잖아. 그쵸? 그래서 글루탐산에다가 나트륨을 붙여서 이제 고기, 생선, 다시마 등에서 느끼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제 다시다, 미원, 그냥 스프. 알지? 치킨 스톡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감칠맛이 난다. 바로 이제 그래서 감칠맛이 없다가 쏙 들어갔어. 기본 맛에. 자, 그럼 후각과 미각의 종합성이라는 게 그거지. 우리가 이제 포도맛 젤리와 사과맛 젤리를 먹으면 이것은 이제 포도맛이네, 사과맛이네. 자,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을 거야. 자, 그런데 과일의 맛을 느끼지만 코를 막으면 단순하게 그냥 달다, 시다. 기본 맛만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종류를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 복잡한 맛은 후각과 미각의 복합작용, 상호작용으로 느끼는 맛이라는 거. 자, 됐습니까? 그치?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의 감각기야, 감각기.
이제 신경계 들어가자. 신경계. 왜 다음 주면 진도 다 끝나는데? 주구장창 이제 다시 외우고 문제 풀고 외우고 문제 풀고 반복해야겠지? 자, 신경이라는 것은, 신경계라는 건 뭐냐면은, 자,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잖아요? 자, 감각기관에서 받은 자극을, 자, 뇌로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 뇌에서는 그 자극을 판단하고요. 자, 거기에 대한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명령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운동기관이라고 그래요. 운동기관. 그래서 이 운동기관은 그 판단된, 뇌에서 판단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방금 전까지 한 것은 요기에 대해서 한 거고, 요기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 자극이 뇌로 전달이 되고, 자, 뇌에서 판단한 명령을 운동기관으로 전달했을 때 이 전달되는 이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신경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는 자극을 전달하고 명령을 전달하는, 알지? 자극과 명령을 전달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우리가 신경계라고 부른다. 자, 이것이 바로 신경계, 신경계. 신경계. 그래서 신경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크게, 자, 중추신경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신경계를 구분할 때는, 자, 중추신경계, 그리고, 자, 말초신경계에서 크게 우리 사람의 신경계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조금 더 확대시켜 볼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보통 이제 우리가 도로를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도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고속도로야. 그치? 그래서 크게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쭉 어떤 중추, 근간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고속도로가 있으면 우리는 그 고속도로를, 자, 중추신경계라고 생각해봐.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 그래서 서울을 뇌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서울이 뇌가 되고, 뇌에서 부산,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 고속도로가 있어. 그러면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했을 때 서울, 그 다음에 이 경부 고속도로를 이제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기 위한 중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중추신경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신경계가 있으면, 자, 고속도로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톨게이트가 있잖아요. 그치? 그 톨게이트를 연결해서 국도를 통해서 각 지방들로 연결돼 있을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요 각 지방이 우리가 뭐 감각기관, 운동기관이라고 생각해봐. 감각기관, 운동기관. 그러면 이 감각기관, 운동기관은 이 고속도로하고 국도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지방도로, 국도. 그럼 이 국도가 바로 말초신경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 보면 뇌가 있고요. 이 뇌에서 이제 척수. 자, 척수라는 신경이 있어. 이 척수는, 자, 척추에 의해서 보호가 돼요. 그래서 척추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자, 신경을 우리가 척수신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중추신경계는 뇌하고 척수가 있다. 그러면 이 중추신경계의 역할은 뭐냐? 그 자극을 판단하고 명령을 담당하는 중추가 돼요. 그래서 명령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 우리 그 사람의 생명체에 생명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기본적으로 중추가 된다는 거지, 중추. 그래서 자극을 받아서 판단하고 거기다 명령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중추라고 그래. 그래서 뇌와 척수로 되어 있다.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말초신경계라는 건 뭐냐? 자, 얘네들은 자극을 판단하고 그러진 않아. 명령을 내리는 건 아니고, 자, 바로 얘네들은 뭐냐면은 감각기관과
그 다음에 우리 그 중추신경 있지. 자, 감각기관하고 중추신경, 그 다음에 운동기관하고 중추신경. 자, 이렇게 돼 있으면 감각기관에서 중추신경으로 자극이 전달되고요. 자, 중추신경에서 운동기관으로 명령이 전달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있잖아. 말초신경계는 바로 뭐냐? 요 사이에서 그 자극의 전달, 운동의 전달을 담당하는 신경이 바로 말초신경계다. 그래서 말초신경계는 감각기관과 연결돼 있고 운동기관하고 연결돼 있는 거야. 알지? 그래서 감각기관에서 뇌로, 척수로 자 전달하는 신경을 말초신경, 그 다음에 중추신경과 연결돼 있고 중추신경에 오는 명령을 운동기관과 연결돼 있어서 운동기관으로 전달하는, 그래서 자극과 운동의 전달을 담당하는 게 말초신경이다. 그러니까 이 말초신경에서는 전달의 역할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중추와 말초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판단의 유무예요. 판단을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식적인 행동을 해. 그 의식적인 행동한다는 게 판단을 하는 거잖아. 자, 판단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뭐야? 중추신경에서 담당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있지. 자, 뜨거운 물에 펄펄 끓는 물에 나도 모르게 손을 집어넣었어. 근데 우리가 판단할 거야. 야, 이거 100도씨 물이니까 내 손에 화상이 있겠구나. 그러면 화상 있기 전에 빼야지. 자, 이렇게 판단하고 손을 빼면 이미 늦어. 왜? 이미 그 사이에 열이 전달돼서 화상을 입거든.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손을 넣었을 때, 접촉이 됐을 때 나도 모르게. 자, 이게 중요한 거야. 나도 모르게. 자, 나도 모른다는 얘기는 뭐야? 중추신경의 판단이 없이,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판단이 없이 손을 뺀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경우는 중추신경이 작용을 안 했으니까 말초신경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조건 반사로 불러요. 무조건 반사.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중추하고 말초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판단을 할 거냐, 판단을 하지 않을 거냐에 대한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럼 말초신경계는 자, 우리가 중추신경이 뇌하고 척수가 있잖아요. 그 뇌에서 자, 자극이 뇌로 들어오는 신경이 있을 거고요. 자, 뇌에서 운동기관으로 또 명령을 내리는 신경이 있겠죠. 우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뇌신경이라고 그래요. 뇌신경. 그래서 12쌍. 그러니까 오른쪽 12개, 왼쪽 12개. 12쌍. 그래서 뇌신경,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척수가 제일 길지. 뇌는 여기고, 우리 여기서부터 꼬리뼈까지 척추에 있는 요 안에 신경을 척수신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1쌍. 자, 이 숫자 외우지 마. 알겠지? 그래서 뇌와 연결된 말초신경을 뇌신경이라고 하고, 뇌신경, 뇌와 연결된 거. 그 다음에 척수하고 연결된 신경을 척수신경.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말초신경이고, 자, 이 말초신경은 다시 뭘로 나눠지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진다. 교감과 부교감. 그래서 이 각각의 말초신경에는 교감신경도 있고요, 부교감신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교감이라는 거는 자, 어떤 흥분과 관련된,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흥분 상태, 자, 이런 거예요. 흥분 상태. 그리고 얘는 자, 흥분의 반대. 안정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상태를 안정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 교감과 부교감은 자, 나중에 호르몬하고 같이 연결해서 함께 우리 몸에 뭘 조절한다? 항상성을 조절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범위가 다 끝나는 거야. 이 파트가.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요 각각에 대해서, 요게 대해서, 그 다음에 교감, 부교감에서 호르몬하고, 그래서 항상성.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의 조절작용. 여기까지 하면 시험 보면 끝이야. 자, 이게 바로 이제 신경계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 사람의 신경계는 크게 몇 가지? 두 가지로 나눈다.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자,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 알지? 자, 말초신경은 뇌와 연결된 뇌신경, 척수와 연결된 척수신경. 그리고 각각의 신경에는 뭐가 있다? 교감, 부교감. 그래서 흥분, 안정보다는 억제. 억제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좋겠다. 억제. 알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는 자, 신경계를 얘기할 거고요. 자, 요 신경은 자, 어쨌든 간에 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포들의 집합이야. 그래서 신경계도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럼 그 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 세포를 뭐로 하냐? 자, 뉴런이다, 뉴런. 자, 외웁시다, 뉴런. 자, 신경계를 구성하는 단위 세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세포, 크기가 가장 세포가 바로 뉴런이에요. 뉴런. 알겠지? 그래서, 자, 이 뉴런이고, 그래서 신경세포라고 하죠.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 그리고 생명체에서 가장 큰 세포예요. 가장 큰 또는 가장 긴 세포.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돼. 그래서 얘도 이제 세포가 되는 거지. 자, 그림이 조금 흐릿한데, 자, 요게 다시 그릴게. 자, 우리가 요렇게 이제 표시한다면, 자, 여기를 신경세포체라고 그래요. 여기 부분을 신경세포체. 자, 세포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 세포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다? 자, 세포핵이 존재한다. 자, 이 핵 안에는 DNA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DNA에서 자, 이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지. 그리고 자, 여기에 자, 쭉 해서 요 가지처럼 자, 뻗어 나와요. 자, 가지처럼 이렇게 뻗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가지돌기라고 해요. 가지돌기. 알지? 그래서 이 가지돌기는 자극을 받는 부분이에요. 자극을 받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자, 요 신경세포체 여기에서부터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축삭돌기라고 해요. 축삭돌기. 알지? 그래서 축삭돌기라고 하고, 자, 이 축삭돌기는 자극을 어디서 받는다고 그랬어요? 가지돌기. 이렇게 이제 자극이 전달이 오는 거야. 자극이 오면은 여기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축삭돌기로, 그래서 축삭돌기는 자극이 전달이 되는 자극이 전달되는. 알지? 자극이 전달되니까 그러니까 전달보다는 자극이 운반된다고 하자. 우리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전도가 된다고 그래. 전도. 자, 전도라고. 그래서 자극이 전달, 이거를 이제 운반 전도라고 그래.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끝부분까지 이제 끝부분까지 해서 요렇게 자극이 전달되는 거야. 자, 요렇게 전달이 되는 거야. 요런 식으로. 그러면,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이 자극이 있어. 이게 하나의 뉴런이야, 뉴런. 뉴런은, 자,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자, 축삭돌기, 크게 요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바로 이제 요렇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가지돌기, 자,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그래서 자극은 어디에서 어디로 전달되냐면,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로, 요렇게 자극이 전달이 된다. 그래서 자극의 전달 방향은, 자, 자극의 전도 방향은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로, 그렇죠? 자극의 전달 방향은 가지에서 축삭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축삭에서 가지로는요, 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요? 뉴런 내에서는.
자, 뉴런 내에서는 가지에서 축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렇게밖에 전달이 안 돼. 요렇게밖에 전달이 안 돼. 알겠지? 요렇게 전달되지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그래서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뉴런이 또 있어. 요렇게. 자, 그럼 뉴런과 뉴런 사이는 어떻게 될까? 뉴런과 뉴런 사이는 요렇게 전달이 된다. 자, 뉴런 내에서는 가지에서 축삭이죠. 그러면 뉴런과 뉴런 사이에는 뉴런하고 뉴런 사이에서는 앞 뉴런의 축삭돌기, 자, 뒷 뉴런의 가지돌기. 자, 축삭돌기. 앞에 축삭돌기에서 뒤에 가지돌기로 전달이 돼. 그러니까 요 전달되는 방향이 있지.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자, 체크해놓고 꼭 외워놔라. 뉴런 안에서는 자, 어떻게 돼요?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로 전달이 되고,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는 앞 뉴런의 축삭에서 뒷 뉴런의 가지돌기로. 그러면 이 뒷뉴런에서 가지돌기에서 어떻게 돼? 뒷뉴런의 축삭돌기로 또 가겠지? 그럼 또 그 다음 뉴런이 만났어. 그럼 어떻게 돼? 또 축삭에서 가지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뉴런에서 이 자극의 전달은 일방적으로 간다. 자, 일방적으로 간다. 알겠지? 일방적으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뉴런의 일단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축삭돌기를 보면은, 자, 축삭돌기를 보면은, 자, 어떤 경우는, 자, 요렇게 둘러싸이고 있어. 자, 요렇게 둘러싸이는 건데, 얘를 뭐라 하냐면은, 마리집이라고 그래요. 마리집. 그래서 축삭돌기는 두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마리집이 있고 얘는 마리집이 없지. 그치? 그래서 얘를 마리집 뉴런이라고 해요. 얘는 민마리집 뉴런이라고 해요. 그래서 뉴런에서 마리집이 있고 없고야. 그래서 마리집이라는 것이 있다. 마리집. 그래서 마리집이 있으면 마리집 뉴런, 마리집이 없으면 민마리집 뉴런. 자,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자극이 이렇게 전달될 거 아니야. 그 민마리집은요, 요 축삭돌기를 다 통과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극이 전달이 돼요. 근데 마리집은요, 여기가 축삭돌기잖아. 어떻게 전달하냐면은 여기 뚝 오잖아. 마리집 뉴런은 그 마리집에 막혀있지. 뛰어. 건너뛰어. 그러면 건너뛰면서 여기로 오겠지. 다시 또 만났지. 건너뛰어. 자, 건너뛰어. 그래서 이렇게 자극이 전달이 되는데, 자, 민마리집은 그냥 축삭돌기. 그래서 얘는 자극이 축삭돌기 전체로 모두를 통해서 전달이 돼. 통해서 전도가 돼요. 근데 마리집이 있으면은 이 마리집은 자극이 어떻게 전달이 된다? 건너뛴다. 뛰어넘는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건너뛴다. 자극이 도약한다. 그래서 도약 전도라고 그래. 자,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도. 그러면 마리집하고 민마리집이 있으면 누가 자극의 전달이 빠를까? 그치, 마리집이 도약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걸어가는데 얘는 이게 툭 뛰어넘어가. 그 뛰어넘는 게 더 빠르겠지. 당연하겠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뉴런을 얘기할 때 마리집이 있는 마리집 뉴런과 민마리집 뉴런. 그러면 어떤 자극을 빨리 전달하는 곳의 신경은 마리집이 아니라 민마리집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는 거야.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그림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심플하게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요렇게 많이 표시해요. 그럼 요렇게 표시하면 얘가 뭐가 돼요? 여기가 신경세포체고, 그치? 그래서 여기가 신경세포체.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겠지? 그럼 여기가, 자, 가지돌기. 그러면 나머지 여기가 뭐가 돼요? 축삭돌기.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심플할 때는 가지돌기 표시 안 하고 표현할 수도 있어. 심플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뉴런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다. 자, 이것이 이제 뉴런이야, 뉴런. 뉴런. 자, 방금 얘기했던 마리집, 민마리집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마리집 뉴런 또는 마리집 신경이라고 그래. 자, 민마리집 신경, 민마리집 뉴런. 자, 그래서 요 마리집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고, 자, 그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요 틈 있지? 요 틈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그래. 랑비의 결절. 그냥 이거는 아마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거야. 근데, 아, 뉴런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자, 이렇게, 자, 되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신경세포체고, 여기가 세포핵이 있죠? 가지돌기가 달려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자극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건너뛴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도약 전도라고 한다. 그래서 자극이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다.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지. 자, 이 민마리집은 마리집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마리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요 축삭돌기를 따라서 자극이 다 전달이 돼요. 그래서 얘는 도약전돌이 없죠. 그래서 자극에 전달되는 속도는 자, 마리집 신경보다는 느리다. 자,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마리집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슈반세포라고 해. 그냥 참고로 알아두기만 해. 이거는. 그치? 그래서 축삭돌기에다가 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슈반세포 요 사이가 랑비 결절이고 슈반세포가 있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자 이렇게 축삭돌기를 둘러싸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지.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기만 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요거죠. 요거. 자 우리가 기능에 따라 뉴런을 세 가지로 구분할 겁니다. 자 생각해봐요. 감각기관하고 연결된 신경세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운동기관하고 연결된 신경세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중추를 담당하는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신경세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 자, 그럼 먼저 감각 뉴런. 감각. 그리고 이제 중3 과정에 중학교 과정 감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생원에서는 구심성이라고 해요. 구심성. 그러니까 감각 뉴런 또는 구심성 뉴런. 그래서 감각 뉴런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구심성이라고 많이 쓸 거야. 구심성. 그래서 얘는 감각기관과 연결돼 있다. 자, 감각기관과 연결돼 있고, 자, 감각기관에서 신경세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감각세포가 있을 거야. 감각세포. 그러면 그 감각세포가 얘네들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그 감각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하는, 자, 이게 신경이니까 감각신경이 얘가 되고, 그러면 감각세포에서 자, 그 받아들인 자극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 가지돌기가 발달될 수밖에 없어. 가지돌기가 발달이 될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그림으로 판단하면은 신경세포체 있지?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옆에 붙어 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냥 우리가 심플하게 이렇게 이제 표시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가지돌기가 되죠. 그럼 여기가 이제 축삭돌기가 될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요 가지돌기 여기에 신경세포가 있었는데, 신경세포체가, 근데 신경세포체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옆에 붙어 있어요. 자, 바로 감각뉴런 얘기. 그래서 축삭돌기 옆에 신경세포체, 동글뱅이는 이제 핵이야, 핵.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붙어 있는 것이 감각 뉴런이고, 자, 여기가 이제 감각 세포하고 연결돼 있겠죠? 그래서 감각 세포하고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감각 세포에서 오는 자극을 이 가지돌기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축삭돌기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극이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될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역방향은 일어나 안 일어나? 자극은 역방향으로는 가지 않는다.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어디하고 연결이 돼 있다? 중추신경과 연결돼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중추신경, 뇌와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에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 연합 뉴런이라고 부른다. 연합 뉴런. 그래서 연합. 자, 포괄적으로 붙어서 묶어가지고서 이제 포괄적으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이거는 중추신경을 이루는 거야. 뇌와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을 이루고 있고, 자, 얘는 이제 감각 뉴런, 구심성 뉴런이 이제 감각이죠. 감각 뉴런에서 온 정보를 통합해서 판단한 다음에 어떻게 돼? 적절한 반응의 명령을 내리는 것이 바로 연합 뉴런입니다. 연합 뉴런. 이제 이렇게.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운동 뉴런이 있겠지. 운동 뉴런. 자, 얘를 원심성이라고 그래. 원심성. 그러니까 구분하는 거 간단해. 감각 기억이잖아. 구심성 기억 아니야. 운동 이응이잖아. 원심성 이응이지. 됐지? 구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운동 뉴런 또는 원심성 뉴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연합 뉴런, 우리가 중추신경에서 그 자극에 대한 판단을 하잖아. 그 판단했으면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리겠지. 명령을 반응기 또는 반응기관이라고 그래. 반응기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반응기관이 우리 사람의 근육입니다. 근육. 그래서 근육에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근육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수상돌기, 아니, 수상이란다. 자, 가지돌기, 옛날에 수상돌기라고 해요. 수상. 가지돌기보다는 축삭돌기가 길게 발달이 돼 있고, 그 끝이 반응기에 분포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축삭돌기가 발달되어 있는 것은 운동 뉴런. 맞죠? 가지돌기가 발달되어 있는 건요, 감각 뉴런. 그래서 감각 뉴런은 가지돌기가 발달이 돼 있다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축삭돌기가 이렇게 길면서 많이 이제 길어야 돼요. 길어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가 길며, 그래서 축삭돌기가 발달이 돼 있다. 발달됐다. 자, 길고, 그 다음에 요 끝에는 넓게. 길고 넓게.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돼요? 자, 운동기관하고 연결돼 있죠. 그렇지? 그래서 운동기관과 연결돼 있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응기관이라고 해요. 반응. 왜냐? 자극에 대한 반응. 그래서 운동이 바로 이제 반응이기 때문에 운동기관과 이렇게 연결돼 있다. 바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감각, 연합, 운동,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정리하면, 감각기관,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운동기관, 또는 반응기관. 알겠지?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은, 자, 감각기관과 연결된 것이 감각뉴런. 그래서 얘는 연합뉴런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연합뉴런은 운동뉴런하고 연결되어 있겠죠? 얘는 운동기관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기관을 또는 뭐라 그래? 자, 반응기관. 그래서 반응기, 얘는 감각기.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거야. 그래서 얘는 눈, 코, 귀, 피부, 자, 혀. 자, 이렇게 된다면 연합뉴런이 바로 우리 사람의 중추신경, 그래서 뇌와 척수가 되겠지. 그리고 반응기, 우리 사람의 근육.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전달을 표현할 수가 있다. 자, 됐니?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다시 표시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자, 눈이라고 보자, 눈. 그러면 가시광선에 빛을 자극을 받아서 망막에 상이 맺힙니다. 맞죠? 그러면 그 망막에는 시세포, 시각세포가 분포되어 있고, 자, 시각세포가 없는 게 뭐야? 맹점. 그치? 대신 맹점은 이 시각세포하고 연결되어 있는 시각신경이 다발로 묶여가지고 빠져나가는 곳이야. 구멍처럼. 그래서 이 망막에 상이 맺힌 다음에 요 맺힌 시각세포하고 연결된 시각신경이 맹점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어떻게 돼요? 이 감각신경. 그래서 구심성은 감각신경이야, 감각신경. 자, 감각뉴런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 수상돌기가, 아니, 여기 가지돌기가 발달돼 있어요. 아, 자꾸, 옛날 습관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가지돌기가 발달돼 있고, 자,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의 가운데 옆에 붙어 있어. 알겠지? 그래서 신경세포체 위치, 어디 있다? 축삭돌기 옆에 붙어 있다. 그리고 나서, 자, 축삭돌기 말단. 여기 이제 우리가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그래. 요 가지처럼 그물처럼 생긴 것이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그래. 자, 말단하고요. 자, 여기가 이제 수상돌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연합뉴런에, 여기가 연합뉴런. 그래서 연합뉴런에 수상돌기가 있으면 요 축삭돌기 말단에서, 자, 어떻게 돼요? 연합뉴런으로 자극이 전달이 돼요. 자극이 전달되고, 그러고 나서,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뭐야, 이게, 이제 축삭돌기 말단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원심성 뉴런, 자, 운동 뉴런이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극을 연합 뉴런에서 판단하잖아. 그래서 이 뇌에는 이 연합 뉴런이 굉장히 많아. 막 100억 개 이상, 막 엄청나게 되게 많아요. 그 수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자극이 이제 요 축삭돌기 말단에서 어떻게 되냐. 운동 뉴런에, 자, 가지돌기에서 이렇게 또 자극이 이렇게 전달되겠지. 자극이 이렇게 전달이 돼. 자극이 전달이 돼. 그러면은, 자, 요 전달된 자극은 다시 축삭돌기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자, 축삭돌기 말단에서 이제 여기에 얘네들 이제 어떻게 넓게 퍼져 있지. 퍼져 있죠. 좀 더 길죠. 그리고 근육하고 연결이 됐어. 그래서 근육으로 자극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자, 감각뉴런이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옆에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이제 신경세포체는 가지돌기 쪽에 있고. 자, 됐니? 그래서 눈에서, 자, 가시광선의 빛을 눈에서 받아서, 자, 구심성, 감각뉴런, 자, 연합뉴런, 원심성, 운동뉴런, 그래서 반응기관, 근육. 자,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된다. 자, 이 순서 반드시 외우세요. 자, 외우자. 외우자. 참고로 남학생들이 이거 잘 못 외워. 알지? 그래서 항상 보면은 남학생들은 생명을 되게 어려워해. 생명 파트를 되게 어려워해. 그 대신 남자 애들은 물리 같은 거 잘해. 그치. 그래서 보통 이제 화학은 공통적으로 다 공통이고, 그래서 남학생들은 물리를 조금 잘하는 반면 생명이나 이런 암기가 좀 약한 부분. 전체적으로 성향이 그래. 자, 이제 우리 중추신경계로 갑시다. 자, 사람의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겠니?
자, 그럼 이제 우리 중추신경계는 판단하는 거야, 판단. 그래서 중추신경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다. 감각기관에서 온 자극을 받아들여서 그 감각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어떻게 통합해. 그래서 판단을 해. 판단하면 어떻게 돼?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판단한 다음에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자, 이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근육의 운동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극을 받아들였으면 거기에 대한 판단, 근육의 운동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그 운동 명령을 운동기관을 통해서, 운동 뉴런을 통해서 반응기, 근육으로 전달할 때 그때 받아들이고 판단한 다음에 그 반응, 명령을 내리는 것이 바로 뭐다? 중추신경이다. 그래서 뭘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다. 알지? 그러니까 척수신경은, 척수는 척추에 있는 거야, 척추. 알죠? 그래서 척추에 있는 것이 척수야, 척수. 머리에 있는 것이 뇌고. 알겠니? 자, 그래서 먼저, 자, 우리 뇌부터 갈게요, 뇌. 다시. 자, 이게 우리 사람의 전체 뇌라면요. 요 부분이 대뇌예요. 일단 위치부터 파악해요, 위치. 자, 여기가 대뇌예요. 자, 여기가 대뇌고, 자, 우리 뒤쪽에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여기가 바로 소뇌가 된다. 소뇌. 위치 잘 봐야 돼. 됐지? 자, 그리고 자, 요 대뇌 밑에 요 부위를 간뇌라고 한다. 간뇌. 그래서 사이 간자 써가지고 간뇌. 자, 간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뇌는 있잖아. 자, 큰 덩어리로 보게 되면은 큰 뇌, 작은 뇌, 사이 뇌, 간뇌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세 개의 큰 덩어리가 이루어져 있지? 그럼 그 덩어리 밑에 이렇게 줄기처럼 쭉 빠져나온 게 있어. 그래서 요 줄기처럼 빠져나왔을 때, 그러니까 요 부위를 우리가 뇌줄기라고 그래, 뇌줄기. 자,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오는 용어야. 그러니까 우리 중3 때는 그냥 단순하게 대뇌, 간뇌, 소뇌, 중간뇌, 여기까지는 안 가요. 연수, 척수, 여기까지만 구분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요 뇌줄기의 맨 윗부분 있지? 여기가 바로 중간뇌예요. 중간뇌. 그리고 그 밑에 내교라는 것이 있어, 내교. 근데 우리는 내교는 안 다루니까 그냥 살짝 놔두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끝부분이 여기가 맨 끝이 우리가 이제 척추와 연결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뭐냐면은 척추뼈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척수가 있는 거야. 그럼 척수하고 뇌하고 연결되는 고리에 바로 뭐가 있냐면은 연수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리고 연수 아래에는 척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뇌가 크게 세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대뇌, 소뇌, 간뇌. 자, 여기 이제 줄기처럼 돼 있죠? 그럼 줄기, 여기가 바로 중간뇌. 그리고 여기가 연수.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척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좀 하자.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위치부터 먼저 판단해야 돼, 위치부터. 자, 위치부터 판단하자. 알겠지? 그래서 대뇌 끝에 있는 게 소뇌, 자, 작은 덩어리 간뇌, 그리고 자, 이렇게 줄기처럼 빠져나왔을 때 줄기 윗부분이 중간뇌, 자, 여기가 내교라고 있는데 이거 빼고, 그리고 아래쪽에 연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척수. 알겠지? 그래서 이 위치를 정확하게 구분해줘야 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요 뇌의 위치를 판단했으면 여기가 이제 대뇌. 큰 뇌니까 대뇌. 자,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야. 자, 먼저 대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별해서 갈 거야. 선별해서.
자, 사람의 뇌는 1000억 개. 와, 더럽게 많다. 그치? 자, 이 1000억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고,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는 이제 그물처럼. 그리고 웃긴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 그 공부를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그 자극, 그 공부를 눈으로 통해서 이제 뭐 판단하면서 이 뉴런들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마치 막 뉴런들이 막 이제 우리 막 거미들이 거미줄 하듯이 거미줄처럼 그물처럼 막 퍼져나가. 그래서 퍼져나가면서 거기에 우리가 배웠던 기억들이 저장이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상태에서 있잖아.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은 다시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들으면 이해하지. 알겠지? 그러나서 막 집에 가서 막 이제 TV 보고 밥 먹고 TV 보고 막 폰 하다가 딱 보면 수업됐던 내용들의 상당 부분 까먹어. 왜냐면 이게 처음에 공부할 때 들었을 때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정보를 수용하기 때문에 이게 그물처럼 쫙 펼쳐져. 근데 이게 여기에서 딱 끝나버리면 얘는 다시 원래대로 조금씩 줄어들어. 그 펼쳐진 거를 딱 고정시켜야 돼요.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반복적인 학습, 자극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게 고정이 되면서 머릿속에 그 기억이,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자, 이게 이제 요즘 이제 뇌 관련해서 그래서 요즘 자료 같은 거 많이 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공부를 잘 해야 될까?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뇌 신경이, 뉴런이 이렇게 쫙, 이게 예를 세포처럼 막 퍼져나가서 연결돼야 된다고 그랬잖아. 네트워크처럼. 그럼 이 네트워크가 언제 많이 잘 생기냐 봤더니, 우리 막 유산소 운동할 때. 유산소 운동하고 나면 이게 쫙 펼쳐진대. 뇌 활동이 활발해져가지고, 봐봐. 자, 몸무게가 뇌는 2%밖에 안 돼, 무게가. 그런데 혈액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로 혈액이 많이 간다는 얘기야. 자, 뇌로 혈액이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혈액의 흐름이 빠르니까 뇌로 혈액이 어떻게 더 많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유산소 운동하게 되면 이 혈액의 흐름이 많아지니까, 혈류량이 많아지니까 뇌에서 이러한 어떤 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버려. 그 이 형성됐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면 다시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어서 다시 없어져요. 그러니까 형성이 딱 됐지. 그때 공부를 하면은 그게 딱 고정이 된대. 그래서 공부 효과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 운동하고 나자마자 바로 공부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집에 와서 이제 공부할 때 뭐 시험 기간이나 뭐든 공부할 때 있잖아. 한 20분 줄 달리기 해. 줄 달리기 해. 어? 줄다리기요? 아니야, 줄넘기. 줄넘기를 해. 그러니까 줄넘기 없으면은 아파트 집 몇 층까지 있어? 15층? 그럼 1층부터 꼭대기까지 계단을 타고 올라가.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 다시 올라가. 그래서 한 이거 2번 반복해. 그러면 이제 숨이 막 이제 유산소 운동 했잖아. 그러면 그때 이제 가서 빨리 세수하고 앉아서 이제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공부 효과가 이게 제일 좋대. 진짜로. 이게 제일 좋대. 알지? 그러니까 이게 1000억 개의 뉴런을 우리는 어떻게 잘 이용할 거냐라는 거야. 이것이 이제 신경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 네트워크를 우리가 어떻게 잘 만드느냐, 그에 따라 공부 효과가 생긴다. 알지? 자, 우리 뇌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80% 차지하는 게 대뇌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연합이라고 했을 때는요,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것은요, 대뇌입니다. 그래서 대뇌는 의식적인 판단이에요. 밥 먹어야겠다.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겠다. 이건 내 대뇌 판단이야. 알지?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무언가 어떤 생각이든 사고를 하든 행동을 하든 거기에다 모든 판단, 명령의 주체는 중추는 대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의식적인 판단,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연합 뉴런으로만 구성이 돼 있다. 판단하는 연합 뉴런으로 구성이 돼 있고, 자, 좌우 방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좌뇌는요, 특히 운동이나 자극을 받아들일 때 좌뇌는 우리 몸의 오른쪽을 담당하고요, 우뇌는 왼쪽을 담당해요. 그럼 좌뇌가 우리 오른쪽이고 우뇌가 왼쪽인 이유는 뭘까? 바로
연수에서 척수에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척수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여기가 사람의 이제 등이라고 그래. 등 쪽이야. 그리고 여기에 척수신경이 있지. 그럼 척수신경은 자, 오른쪽에서 자극이 오고 왼쪽에서 자극이 올라갈 거야. 그 오른쪽에서 온 자극과 왼쪽에서 온 자극이 자, 척수에서 이제 동시에 자, 오른쪽 왼쪽 올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온 자극이 연수에서 교차가 돼요. 요렇게 돼서 교차돼서 자, 어떻게 돼? 좌뇌로 가요. 이게 우리 오른쪽이라면 이게 이제 오른쪽이고 그 왼쪽은 자, 이게 이제 오른쪽이고 이게 왼쪽이야. 그 왼쪽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척수를 통해서 오다가 연수에서 교차가 돼서 우뇌로 전달이 되는 거야.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좌우 방구로 되어 있고, 자, 표면에는 많은 주름이 있습니다. 자, 겉부분과 속부분인데요. 요거는 뭐 그냥 보기만 해요. 자, 겉부분은 추리, 기억, 상상, 언어, 정신활동을 담당하고 속부분은 우리 몸의 감각, 운동을 담당한다. 자, 그 다음에 좌방구는 좌측에 있는 오른쪽 감각과 운동. 자, 그 다음에 자, 우방구, 오른쪽 뇌는 몸의 왼쪽 감각과 운동을 담당한다. 요거만 좀 체크해놓고. 자, 그러면 왜 좌뇌는 오른쪽을 담당하고 우뇌는 왼쪽을 담당할까? 신경의 대부분이 연수에서 뭐가 돼요? 좌우 교차가 됩니다. 그래서 연수에서 좌우 교차가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온 오른쪽의 운동기관이나 감각기관, 오른쪽의 감각에 온 신경 자극은 교차돼서 연수 교차돼서 좌뇌로 가요. 그럼 좌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의 운동. 우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왼쪽의 운동.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을 많이 쓰니까 어떻게 돼요? 자극이 좌뇌로 많이 가겠지. 그 우리가 양쪽 뇌를 고르게 좀 어떻게 균형이 하려면 어떻게 돼? 오른손을 많이 쓰다가 왼손도 같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오른손 잡으면 왼손 숟가락, 오른손 젓가락. 왼손으로 밥 먹고 오른손으로 반찬 먹고. 그래서 양손을 많이 쓸수록 유리한 거야. 그래서 손의 활동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손의 활동이. 자, 어쨌든 간에 바로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자, 전두엽, 둥정엽, 측두엽, 운동령. 자, 이거는 몰라도 돼. 뭐, 말 그대로 여기가 전두엽이야. 이쪽이 전두엽. 자, 이쪽이 측두엽. 막, 그 다음에 등정력, 운동력.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생원에서 배우고, 자, 이거죠.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 그렇지? 자, 감각에서 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감각령에 우리가 이제 어떤 사고로 머리를, 뇌를 다쳤어. 자, 대뇌를 다쳐서 감각령 부분에서 자, 여기에서 손상이 입었다. 그러면 자극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꼬집어도 아프다는 걸 못 느끼는 거야. 바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합력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단하는 거죠. 정신활동이에요. 정신활동. 그래서 여기에 다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갑자기 이제 뭐 교통사고 뭐 머리 뇌진탕 해가지고서 교통사고 났더니 또는 뭐 뇌 수술했더니 갑자기 뭐 사람의 성격이 바뀌더라.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연합령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운동령. 자, 연합령에서 이제 명령을 내릴 거 아니야? 운동하라. 그것을 이제 운동기간. 자, 그랬을 때 수위 운동이라고 그래. 수위 운동. 자, 우리가 그 근육의 운동 있지. 근육의 운동을 수위 운동, 자, 불수위 운동,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불수위 운동, 수위 운동과 불수위 운동. 자, 수위 운동은 뭐냐면은, 이게 대뇌의 명령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아, 오른팔 움직여야지. 어우, 팔 아파, 오른팔 아파. 막, 이게 수위 운동이야, 지금. 근데, 이런 거지. 이게, 우리가 평행대에 올라갔어. 평행대 올라갔어. 그럼 몸의 균형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 몸을 좌우로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알죠? 내 의지가 아닌데 몸은 운동을 해요.
그거를 우리가 불수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는 게 불수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몸의 균형 잡는 거죠.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불수의 운동. 자, 이래서 수의 운동은 그냥 대뇌 판단으로 이제 운동하는 거야. 그래서 수의 운동을 조절한다. 그렇지, 연합 운동에서 판단했으니까, 이렇게 해라. 저기, 내 꼴보기 싫어되고 오네? 피해야지. 이거, 그러면 대뇌에서 판단해서 나의 수의 운동으로 간 거야. 그래서 판단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의 운동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자, 여기가 대뇌라면, 이제 손해. 봅시다, 손해. 자, 손해는 대뇌 뒤쪽, 여기야, 여기. 요쪽이니까 좌우니까 얘도 좌우로 이루어져 있겠지. 그래서 좌우 2개 방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뒤쪽 아래. 자, 특히 이 손해는요,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관여해요.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데. 그래서 그 귀에 있는 방구리관, 정전기관. 그렇지? 그래서 전정기관과 방구리관에서 오는 감각 정보를 받아서 잠깐만. 이쪽 더 가자. 그렇지? 그래서 자, 방구리관과 전정기관에 오는 자극을 받아서 오타 났다. 이게 대뇌다, 대뇌. 대뇌 고쳐. 오타 났네. 이런. 자, 대뇌와 함께 우리 몸의 수위 운동을 조절하고요. 그렇죠? 조절한 거예요. 수위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불수위 운동도 같이 가죠. 이렇게. 자, 그래서 수위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방금 얘기했지? 자,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운동을 말한다. 그 마음먹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대뇌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대뇌 판단 운동. 그래서 운동. 그런 뜻이고요. 자, 손에서로 그걸 적절하게 조절하기도 하죠. 그래서 손에는 딱 하나만 기억해. 몸의 평형을 유지한다. 전정기관, 방구리관하고 연결해가지고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손해다. 손해. 그 다음에 자, 간내 체크합시다. 간내. 자, 우리 뇌를 다시 크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대뇌, 뒤쪽에 손에, 자, 여기가 간뇌, 자, 여기 줄기, 뇌줄기, 그래서 여기가 중간뇌, 자, 연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뇌요, 그리고 척수, 그래서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어. 알겠지? 자, 간뇌는 말이야, 대뇌와 중간뇌 사이에 있으며, 그래서 대뇌하고 중간뇌 요 사이에 있는 게 간뇌야, 간뇌. 요게 사이에 있으며, 자, 시상과 시상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굳이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는 용어는 알 필요 없어.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냥 고등학교 가서 배워. 자, 중요한 건 뭐냐? 자율신경. 됐지? 그러니까 자율신경이라는 게 우리가 말초신경에서 아까 그 자율신경 할 때 뭐라고 했지? 교감하고 부교감이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자율신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분비계, 이것이 바로 뭐냐면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예요. 내분비계. 내분비계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교감, 부교감의 자율신경, 그 다음에 호르몬의 분비를 통해서 뭘 조절하냐? 우리 몸에 뭘 조절한다?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한다. 항상성 유지 체크. 자, 간내는 항상성 유지야. 그래서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성 유지하려고 두 가지.
알지? 교감, 부교감, 자율신경, 그 다음에 내 분비계, 호르몬의 분비에 관여한다. 그래서 교감, 부교감의 자율신경, 신경의 작용, 호르몬의 작용. 이것이 전부 다 머리에서 조절한다? 간내에서 조절한다. 그래서 이게 뭐 시상하고 이것까지 알 필요 없어. 알지? 자, 요거. 그래서 요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뇌하수체 전염에 뭐 시상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고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간내만 기억해요. 간내만. 알지? 그래서 간내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거고, 조절하는 중추고, 그래서 자율신경, 교감, 부교감의 신경과 그다음에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한다. 요거. 자, 그 다음 많이 나온 것도 중간내 또는 중내라고 하죠. 중간내. 자, 또 오타났네. 간내 아래에 있는 작은 뇌야. 그래서 감각 정보의 전달 통로며, 자, 손에 함께 우리 몸의 평형을 조절하기도 하지만 안구 운동하고 홍채 운동을 조절한다. 여기 체크. 그래서 우리 눈의 운동과 관련된 건 중간뇌야. 눈의 운동과 관련된 것도 중간뇌고, 그래서 홍채 반사, 밝은 곳에 갑자기 불빛이 확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동공이 좁아들지. 그리고 갑자기 어두운 곳에 확 들어오면 어떻게 동공이 커진단 말이야. 홍채에 의해서. 그래서 그 홍채 반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눈에다가 불 확 갖다 대면 어떻게 돼?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 그게 바로 이제 홍채 반사야. 이거를 중간내에서 조절한다. 그래서 눈과 관련된 눈의 운동 조절하는 거고. 자, 내교는 몰라도 돼요. 알겠죠? 건너뛰어요. 연수. 자, 체크합시다. 대뇌는 자극을 받아들이고 판단한 다음에 명령을 내리는 기관이야. 그치? 그래서 판단하는 것이 대뇌라고 하면, 자, 손에는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하는 거예요. 간내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해요. 그치? 그 다음에 중간내는 우리 눈의 운동, 안구 운동을 조절해요. 그래서 홍채라든가 이런 것들, 안구 운동이나 홍채 운동을 눈에 조절하는 것이 중간내야. 연수는 있잖아. 생명 활동하고 직결됩니다. 생명 유지 활동이에요. 연수는.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연수고, 자, 연수의 가장 큰 특징. 자, 신경이 좌우 교차되는 곳이 뭐야? 연수입니다. 척수를 통해서 온 신경의 연수를 통해서 교차되면서 우리 뇌로 전달이 된다. 이제, 자, 그 다음. 이거 다 외워. 심장박동. 멈추면 죽잖아. 호흡운동. 멈추면 죽잖아. 소화운동. 못하면 난리 나지? 소화액의 분비. 이것이 바로 생명유지야. 이러한 생명유지 활동의 중추가 바로 뭐다? 연수다. 그럼 그 생명유지가 뭐냐? 심장박동, 호흡. 그러니까 그거지. 갑자기 심장이 막 뛰어. 야, 심장 나대지 마. 하도 뭐 심장이 막 뛰어. 앞에 갑자기 현빈이 나타났어. 그럼 심장 뛸 거 아니야? 그치? 그거는 내 대뇌와 상관없단 말이야. 연수에서 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심장박동, 호흡. 요거는 있잖아. 나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알지? 자, 소화액.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 심장, 호흡, 소화. 요거를 조절하는 중추가 바로 뭐다? 연수, 생명활동, 생명유지활동이야. 자, 그 다음 기침이나 재채기,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물질들을 외부로 내보내는 활동입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품, 눈물 분비. 하품하면 눈물 나오겠죠? 이것 또한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연수예요. 연수. 그래서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 분비와 같은 것을 연수 반사. 그럼 기침, 재채기는 내가 재채기 하고 싶어서 재채기 하나?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데, 자, 무조건 반사는 크게 있잖아. 세 가지가 있어. 중간내 반사가 있어. 연수 반사가 있어.
척수 반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반사가 뭐냐면 이거야, 기본적으로.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어떤 행동이 나오더라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래서 중간내 반사는 이거지. 홍채 반사. 밝은 불빛 비추면, 그렇죠. 눈 감고, 어두워지면 눈 크게 뜨고. 자, 그 다음에 연수가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 하품은 눈물이 분비되잖아. 그렇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연수 반사.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연수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연수 아래쪽이 척수죠. 그 무조건 반사가 내 얼굴 쪽에서 일하는 무조건 반사는 연수가 중추예요. 홍채 빼고. 그 다음에 목을 중심으로 내 몸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는요, 척수 반사입니다. 뜨거운 물체에 손을 댔을 때 나도 모르게 손을 뗀단 말이야. 이걸 이제 우리가 회피 반사라고 하는데, 다 척수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대뇌로 안 가는 거야. 척수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와요. 알지? 무릎 반사. 무릎에다가 망치 두들기면 다리가 올라가잖아.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척수 반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 바로 이건데, 그 중에서 이제 연수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 대뇌는 자극을,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한 다음에 명령을 내려. 그래서 대뇌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령 부분, 판단하는 연합령, 명령을 내리는 운동령, 세 가지 부위로 나오고 좌우, 방구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손에는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그 전정기가 방구리관에서 오는 자극을 받아서 몸을 균형을, 대뇌와 함께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간뇌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 항상성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 자, 그 다음에 호르몬 분비.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교감, 부교, 흥분 억제하는 이 신경의 조절을 누가 한다? 간뇌에서 한다. 자,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도 누가 한다? 간뇌에서 조절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성은 대뇌하고 상관없어. 간뇌에서 알아서 조절해줘. 그 자극에 맞게끔 알아서 반응하면서 그 반응할 때 자율신경을 통해서 반응도 하고 호르몬의 분비를 통해서 반응도 하고.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중간뇌는 우리 눈과 관련된 거. 그래서 안구운동, 홍채운동, 홍채반사.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수는 우리 생명활동, 생명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조절 중추. 심장 뛰고, 호흡하고, 알지? 소화와 관련된 중추가 바로 연수다. 그래서 연수반사. 자, 어떻게 돼요? 기침, 재채기, 하품할 때 눈물 찔끔. 자, 이러한 것들이 통틀어 연수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 날아온 물체 봤을 때 나도 모르게 눈을 감는다. 연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된 거야. 됐니?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본 특징을 딱 조절해. 요 사이사이 이런 내용들 보지 말고 크게 정리해. 왜냐면, 자, 그래야지 그 다음에 그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걸 들어갈 거야. 자, 일단 조절하는 중추를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대뇌는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이 있다고 하잖아. 특히, 자, 대뇌 겉부분은 주로 정신활동이고요. 자, 속부분이 바로 이제 감각과 그 다음에 운동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자, 우리가 뇌를 다쳐요. 근데 뇌를 다쳐가 사고로 뇌를 다쳤어. 근데 어떤 경우는 뇌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뇌사와 식물인간의 구분. 자, 이게 뇌에서, 자, 뇌에 손상을 입었을 때, 자, 뇌사하고 식물인간인데, 일단 식물인간은 대뇌의 겉질 기능,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활동, 얘만 상실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심장 뛰고 이런 것들은 멀쩡해. 그래서 식물인간은 그 정신활동만 없는 거야. 정신활동이 없으니까 깨질 못하겠지.
그러니까 잠에서 못 깨는 거야. 정신활동을 안 하니까 잠에서 못 깨. 하지만 심장도 알아서 뛰고 혈액도 알아서 되고 체온 조절이 되고 자 이런 것이 바로 식물인간이야. 그러니까 잠을 들었는데 잠에서 깨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식물인간이라고 한다면 뇌사는 대뇌 겉질 기능. 자 정신활동도 못해요. 자 우리 뇌줄기가 뭐냐면은 여기가 중간뇌 연수 자 이러한 것들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러면 자 이 연수가 생명활동이잖아. 그래서 심장박동이나 호흡이 자가호흡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가호흡 못하니까 인공호흡으로 버티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뇌사라고 합니다. 뇌사. 그러니까 뇌사는 기본적으로 뇌줄기가 중간뇌 연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능이 상실돼. 근데 연수가 뭐라고 했어? 생명유지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생명유지를 자기 스스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호흡기를 떼면 언제 바로 죽어. 식물인간은 호흡기를 떼도 상관없어요. 왜? 연수는 살아있잖아요. 심장 뛰거든요. 호흡하거든요. 단지 깨어나지 못할 뿐이야. 왜? 정신활동만 손상이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뇌사와 식물인간의 판단 결국은 뭐냐면 중요한 건 연수지.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정신활동이 손실됐어. 없어져. 소멸됐고 그 다음에 생명활동이 있냐? 그러면은 식물인간. 생명유지 활동까지 없어졌냐? 그러면은 뇌사.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된다. 그래서 뇌사와 식물인간의 판단. 자, 이렇게